평생 독신주의자로 살아왔던 히틀러. 그런데 히틀러를 미소짓게 만든 이 여성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스스로를 금욕주의자라고 밝히며 도덕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강조했던 히틀러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조카와의 사랑, 23살 어린 여성과의 미래, 독일 톱스타와의 접촉, 심지어 미술대학 작업실을 다니며 나치의 여성 모델들을 보고 감탄했고 발레하는 여자들을 보기 위해서 밤거리를 배회하기도 했습니다. 히틀러 곁에 수많은 여성들이 머물고 싶어 했지만 실제로 히틀러가 자신의 곁을 내줄 정도로 사랑하고 신임한 여인은 2명뿐입니다. 대체 그들은 어떻게 히틀러 인생을 쥐고 흔들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릴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히틀러는 역사적 인물로서나 인간 개인으로서나 굉장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제3제국의 총통으로 저지른 일도 어마어마했지만 개인적으로도 정말 특이한 인물이었죠. 젊은 시절에는 아무런 가망이 없어 보이던 사람이 어떻게 단숨에 총통이 되고 한때는 전 국민으로부터 신적인 추앙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런 부분도 관심을 끕니다. 게다가 워낙 이상하고 특이한 성격이라서 어떤 사람은 미치광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속에 그래도 뭔가 비범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록도 히틀러 개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히틀러는 자신이 만든 안개와 다른 사람이 만든 허상이라는 이중의 스크린 속에 있는 사람이죠. 오늘은 인간 히틀러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히틀러의 연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녀 간의 사랑이란 가장 솔직하고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이 부분에서도 정말 특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나의 생애에서 그녀만이 진정한 영감을 불러일으켰다. 내가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여자는 그녀뿐이었다. 히틀러가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여자라고 고백한 단 한 사람, 그녀는 누굴까요? 바로 히틀러의 이복 누나인 앙겔라 히틀러의 첫째 딸이자 히틀러의 조카였던 겔리 라우바르입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인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히틀러는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여자로 겔리를 꼽았을까요? 히틀러의 누나인 앙겔라가 히틀러의 집안 살림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겔리가 21살이 되었을 때 미넨에 있는 히틀러의 아파트에서 그와 함께 살게 됩니다. 히틀러는 삼촌 노릇을 하면서도 구혼자 이상의 행동을 보입니다. 두 사람은 19살 차이가 났지만 같이 영화를 보거나 히틀러의 단골인 헤크 카페에서는 밤늦게까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대중 앞에 함께 있는 모습을 노출하고 그랬습니다. 히틀러가 겔리에게 얼마나 심취해 있었냐면 겔리가 수영을 하고 싶다고 하면 중요한 회의보다 더 신경을 썼을 정도였어요. 심지어 겔리가 쇼핑하는데 히틀러를 데리고 가기도 했는데 그녀가 30분 넘게 모자 써보고 신발 신어보고 이런 거 하고 있을 때도 참고 기다리고 그러다 마음에 안 들면 튀어나가요. 그래도 끝까지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겔리에게 마음을 뺏긴 나머지 한눈으로 사랑에 빠진 사춘기 청소년처럼 그녀 곁에 서성거렸다라고 자신의 후원자였던 한프 슈탱글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와 겔리의 관계가 연인 관계인지 부모를 대신하는 후원자 관계인지는 정말 애매합니다. 히틀러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어서 그가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다고 해도 그 사랑이 도대체 보호자의 관계로 표현되는 건지 연인으로 표현되는 건지 연인이라고 해도 플라토닉 러브인지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사례, 또 히틀러가 직접 이야기한 걸 봐도 히틀러는 연인으로 어리고 예쁘장한 여자를 좋아했다고 해요. 이유는 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이가 어리면 순종적이라서
자신을 귀찮게 하지 않는다. 이게 이유였다고 합니다. 이거 가만히 이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옛날 전쟁터에서도 걔를 왜 그렇게 좋아하냐. 쟤는 나를 배신을 안 하기 때문에, 나만 졸졸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런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갤리는 이 조건의 반반이에요. 어리고 조카격이니까 아마 더 어렸을 때는 더 순진하고 순종적이었겠죠. 그런데 발랄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덕분에 주변에 남자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순종적인 것 같지만 히틀러의 손아귀에 있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결국 히틀러는 갤리의 행동을 과하게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갤리가 무도회에 가겠다고 졸랐는데 자기 개인 사진사인 호프만을 동행시키고 밤 11시까지 돌아와야 한다. 이런 조건을 허락하고, 호프만조차도 이러면 갤리가 지금 불행해할 거라고 히틀러에게 간언을 했다는데, 히틀러가 나는 갤리를 사랑하고 결혼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는 그녀를 돌볼 의무가 있다고 답을 합니다. 히틀러는 갤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단 한 가지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었죠. 바로 자유입니다. 혼자서는 아무 데도 가지 못하게 했고, 갤리는 점점 더 분개하고 히틀러의 집착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갤리는 오스트리아에서 온 미술가와 만나게 되는데요. 히틀러의 비서인 크리스타 슈레더에 따르면 그 미술가는 첫눈에 갤리에게 반해서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이 사실을 알고 갤리에게 미술가와의 관계를 끊도록 강요했죠. 갤리는 견디다 못해서 어머니가 있는 베르이테스 가덴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히틀러가 미넨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한 갤리는 급하게 미넨으로 돌아왔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히틀러는 일 때문에 뉘른베르크로 간다는 거죠. 심지어 성악 공부를 위해 비엔나에 가고 싶어하는 갤리에게 히틀러는 안 된다고 소리칩니다. 갤리는 크게 분노했어요. 결국 히틀러가 미넨을 떠나고 나서 두 사람의 관계를 최악으로 치닫게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갤리가 화를 참지 못하고 히틀러의 재킷 주머니를 뒤지다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는데, 발신자와의 편지 내용을 본 갤리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편지의 주인공은 호프만의 사진관에서 일하던 소녀이자 후에 히틀러의 공식적인 유일한 아내로 기록된 에바 브라운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황홀하게도 극장으로 초대해줘서 감사합니다. 추억에 남을 저녁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질 때까지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였습니다. 갤리는 편지를 찢어버리고 조용히 있겠다면서 방문을 잠갔고, 다음 날까지 방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느낌의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니 갤리는 히틀러의 6.34구경 권총과 함께 소파 옆에 누워 있었죠. 가슴에 총을 쏘고 자살한 것입니다. 위태로웠던 히틀러와 갤리의 연인 관계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히틀러와 갤리와의 관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에바 브라운. 그녀는 어떤 인물일까요? 에바 브라운은 호프만의 사진관에서 일하던 모델 겸 사진작가 지망생이었습니다. 1929년 에바가 17살 때 23살 연상이었던 히틀러를 처음 만납니다. 그녀가 벽장 위의 서류를 찾으려고 사다리 위에 있었는데, 그때 히틀러가 사진관을 방문합니다. 호프만에게 소개를 받고 셋이서 함께 맥주와 소시지를 먹으면서 음악과 연극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에바의 말에 따르면 그가 같이 있는 내내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봤다고 합니다. 시간이 늦어서 가려고 하자 히틀러는 에바에게 벤츠로 집에 데려다 준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에바는 거절했다고 하죠. 그때까지 에바는 히틀러가 누군지 몰랐다가 집으로 가기 직전에 호프만에게서 그가 히틀러라는 것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그 뒤로 사진관에 자주 들려서 에바에게 꽃과 사탕을 선물했다고 하죠. 히틀러가 에바에게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바 브라운은 히틀러가 딱 좋아하는 타입이었어요. 화려한 미인은 아니지만 밝고 귀여운 스타일이었죠.
근데 이게 히틀러 입장에서 보면 지적으로 까다롭지도 않고 사치스럽고 도도하지도 않고 권력욕이 있어서 주변 사람에게 군림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비싼 선물 받으면 좋아하고 히틀러와 같은 거물의 연인이 되어서 자기가 존귀하게 되었다는 기분을 즐기는데, 이것을 공식 행사에 나온다거나 이런 것은 자제하면서 따라오니까 히틀러가 좋아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에바도 참을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히틀러를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이었어요. 히틀러와 에바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는데, 히틀러가 선거운동 때문에 바빠서 에바에게 연락을 점점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히틀러의 애정을 얻으려는 악의적인 경쟁자가 에바에게 히틀러가 선거 유세차 아름다운 여인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에 절망한 에바는 히틀러에게 작별 편지를 쓰고 권총을 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부상은 아니어서 자기가 직접 외과 의사에게 전화해서 부상을 당했다고 말을 하고 병원에 실려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히틀러는 선거 유세를 접고 에바에게 왔고, 외과의에게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총을 쏜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외과의는 에바가 진짜 자살할 생각이었다고 장담합니다. 히틀러는 확실히 에바를 돌봐야겠다고 작정을 하게 되죠. 에바가 회복하자 히틀러는 더욱 헌신적으로 대하고 1932년 말부터는 정말로 연인 사이가 됩니다. 에바는 히틀러가 미넨에 머물 때면 그의 아파트에 가서 지냈습니다. 1933년부터 호프만 아래서 사진작가로 일하면서 히틀러의 수행원들과 함께 나치당의 사진기자라는 명분으로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권력을 잡자 여성들이 더 많이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서 에바는 더욱 고통을 받습니다. 히틀러는 에바에게 21살 생일 선물로 전기석으로 만든 반지, 귀걸이, 목걸이 세트를 줍니다. 그러나 히틀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었고, 히틀러가 에바에게 자신은 제3제국의 수반으로서 가정일에 얽매이지 않고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에바는 히틀러와는 결혼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고 1934년 가을 내내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실제로 히틀러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결혼하면 많은 여성표를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이 여성에게 성적으로 매력적이라고 믿었고, 결혼을 하면 자신의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독신으로 나와서 정치적 이득을 얻기를 원했다고 하고요. 히틀러는 많은 여성들에게 인기를 끕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히틀러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또 하나가 있어요. 히틀러는 여성들뿐 아니라 귀족, 권력자, 대중, 군인 등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살 때 갑자기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막 아무 주제나 떠들고 사람들이 반박을 하거나 안 들으면 돌아와서 가만히 있고, 이런 희한한 성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히틀러가 쌓아갔던 능력이 뭐냐? 대중들이 어떤 이야기를 좋아한다, 어떤 이야기에 반응을 보인다는 걸 그 시절에 데이터로 쌓아가고 있었던 거죠. 히틀러가 정계에 뛰어들게 되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당시 유럽의 정치인들은 상층 귀족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히틀러를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탁 보아요. 복장, 표정, 밥 먹을 때 어휴 저 완전 천민이네, 이런 식으로 하고 봐요. 히틀러는 그럴 때 속으로 분노를 감추고 상대방에 맞춥니다. 의외로.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특별해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말년에 되면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니까 막 나가지만, 의외로 모든 사람들에게 맞춤형 행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히틀러가 성공했던 비결이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법을 데이터화했던 거죠. 이것이 히틀러의 특이한 성격하고 결합해서 신비주의처럼 되니까 수많은 사람을 설득하고 군부의 엘리트들을 통솔할 수 있는데 엄청나게 놀라운 능력으로 발휘되게 된 것입니다. 에바는 히틀러가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소식이 없자 자신의 일기장에 그로부터 소식이 없는 지 8일째이다.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그는 왜 모든 것을 끝내지 않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것일까?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바의 불안감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히틀러가 발퀴리라는 별명을 가진 여인과 사귄다는 소문이 들려온 거죠. 에바는 질투심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히틀러에게 사랑을 간청하는 편지를 보내고 일기장에 이렇게 남깁니다. 오늘 밤 10시까지 답이 없으면 그냥 수면제 25알을 복용하고 다른 세상으로 갈 것이다. 그가 지난 3개월 동안 위로 한 번 건네지 않는데 이게 엄청난 사랑을 약속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 에바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수면제 20알을 삼키고 두 번째 자살 시도를 합니다. 사실 히틀러는 에바의 편지를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에 수술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히틀러는 수많은 연설을 쉬지 않고 하는 바람에 몇 달 동안 목이 아파 힘들어했고 후두에 종양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으로 히틀러는 에바와 그녀의 여동생에게 미넨에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제공합니다. 이곳은 히틀러의 미넨 아파트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었지만 히틀러는 자주 찾지는 않았고 야심한 시간에 어쩌다 방문할 뿐이었습니다. 에바와 만난다고 해도 비밀 경찰이 건물의 계단이나 바깥을 감시했습니다. 히틀러는 갤리 때와는 달리 에바를 철저하게 숨깁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는 그림자의 여인이었어요. 1936년부터 히틀러와 에바는 베르그호프에 있는 별장에서 함께 지냈는데 이곳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곳이었죠. 이때부터 에바가 히틀러와 같이 있는 시간은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택이나 별장에 있을 때도 손님이 방문하면 바로 꼭꼭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에바는 이런 히틀러의 성격을 알고 거기에 자신을 맞췄으며 그럴수록 히틀러만 바라보고 사는 순종적인 여인이 되어갑니다. 어쩌면 이것이 히틀러가 에바 브라운을 끝까지 옆에 둔 이유였을 것입니다. 히틀러의 주치 역할을 했던 데오도르 모렐 박사의 처방전과 기밀 군사 문서들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1944년 55살이었던 히틀러가 에바 브라운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 초기 형태의 비아그라를 처방받았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남성 호르몬제와 어린 수소의 정액, 전립선액, 혼합물을 혈관에 주사했고 히틀러는 그 처방이 에바와의 만남에 필요한 에너지를 준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외부와 단절된 별장에서 에바와 진한 애정 표현이나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후에 이 당시 에바 브라운의 사진첩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이 사진첩에는 수영복이나 반나체 차림의 에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에바에게 집안에서 나체로 다니게 하고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호화 생활도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독일의 패망이 드리운 것이죠. 1945년 4월 초 에바는 총통 벙커에서 히틀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미넨에서 베를린으로 갑니다. 붉은 군대가 수도에 접근해오자 에바에게 전쟁이 끝난 후에 잠적할 것을 제안했는데 에바는 내가 그를 혼자 죽게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제안을 거부합니다. 나치 독일의 패망이 임박한 1945년 4월 29일 자정이 지나자 히틀러와 에바는 벙커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 히틀러 부부는 지하 벙커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두 사람의 시신은 나란히 불태워버려서 한 조각의 이빨과 뼈 조각만이 남았습니다. 히틀러의 대인관계를 보면 조조가 한 말과 비슷합니다. 내가 남을 속일지언정 타인에게 속을 수는 없다. 나는 모든 사람을 지배할 뿐 누구에게도 구속당할 수 없다. 이런 성격과 태도가 여성 관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드러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히틀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독일과 결혼했다. 사람들은 감동했지만 독일과의 결혼도 이런 식이었어요. 원래 결혼이란 교감이고 상호 성장하고 위로하는 것인데 히틀러는 지배하려고만 들었죠. 그래서 지배하고 군림하고 강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름다운 결말을 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